안녕하세요. 조수입니다. 제목은 리토르넬로의 에토스, 라베송의 습관에서 들레즈의 하비투스로입니다. 목차입니다. 저는 라베송의 습관과 들레즈의 하비투스를 연결시킴으로써 차이와 반복이라는 시간의 운동으로 들레즈 리토르넬로의 에토스를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특히 들레즈의 현재의 종합, 즉 하비투스라는 한정적인 부분에 집중해 리토르넬로의 에토스의 일부를 조명해보고자 했습니다. 리토르넬로는 들레즈와 과타리가 함께 만든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직접 꼽는 것 중 하나입니다. 리토르노는 반복이고 독주가 아니라 총주의 반복구인데 조성과 길이를 변주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천개의 구원에서 철학적 개념으로 본격 등장한 리토르넬로 또한 차이와 반복의 차이화하는 반복 개념처럼 동일한 것의 단순 반복의 의미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그래서 리토르넬로는 차이와 반복 그 자체에 대응되기도 하는데요. 들레즈의 존재론, 시간론적인 운동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도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이 리토르넬로는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들레즈 사유를 관통하여 흐르는 개념입니다. 이 리토르넬로와 가장 긴밀한 공간적 개념이 영토입니다. 천개의 구원에서 리토르넬로는 영토적 배치물로 정의됩니다. 영토는 동물과 같은 존재자의 거주지가 항구적이기보다는 잠정적 유동적임을 보여줍니다. 이 영토적 배치물의 범위는 새 둥지나 거미줄처럼 비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배치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음향뿐 아니라 색, 움직임, 춤처럼 여러 감각적 배치물로도 확장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감각적 배치물을 통해 영토화를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리토르넬로가 공간적인 배치의 운동임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리토르넬로가 공간뿐 아니라 시간과 밀접한 거주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리토르넬로가 시공간적 배치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빌라니의 다음 정의를 참고할 만합니다. 리토르넬로는 영토화와 탈영토화에 관련되며 시간을 만드는 것으로서 특히나 음악적 회귀 또는 되돌아옴의 형태이다. 이처럼 리토르넬로의 공간적 배치, 즉 영토화의 문제는 시간성의 산출 문제와 엮여 있습니다. 리토르넬로에 함축된 시간성에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우선 고려하는 것은 차이와 반복에 등장하는 들레즈의 세 가지 종합론입니다. 이 현재, 과거, 미래의 종합이 각각 하비투스, 무네모신의 타나토스로 명명됩니다. 저는 이 종합들을 포괄적으로 관련지어 논의해야 리토르넬로의 시간성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반복론도 차이와 반복에서 등장하고 그것이 반복의 운동성으로서 시간을 전개하고 있는데 리토르넬로 또한 반복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이 시간론 존재론적 함축을 하비투스, 즉 습관을 통해 검토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들레즈에서 습관은 시간의 시원적 종합으로 불리는 현재의 종합과 결부됩니다. 저는 현재의 종합이라는 측면을 통해 리토르넬로의 에토스의 일부를 비추고자 합니다. 윤리학의 어원인 에토스는 인간 존재가 실존하는 방식 전반을 가리키므로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저는 시공간적 배치물인 들레즈 리토르넬로라는 보다 특수한 맥락에서 에토스를 고려합니다. 천개의 구원 11번째 구원에서 에토스는 총 2번 명시됩니다.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으로서의 노모스는 공간에 대한 또는 공간 안에서의 분배 문제와 직결된다. 바로 그런 이유로 노모스는 하나의 에토스이며 이 에토스는 거주이다. 다가오는 카오스의 힘을 멀리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마니에리즘, 에토스는 거주와 방식, 고향이자 양식이다. 이때 노모스는 소유와 거주를 뜻하는 동사 네메인으로부터 유래한 법과 울타리를 결합한 용어고 공간의 배치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두 번째도 리토르넬로가 고향이나 양식과 같은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거주를 구성해 간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시간적 배치물로서의 에토스를 이해하는 길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저는 에토스가 고대 그리스어로 습관이었다는 점, 에토스와 함께 나오는 거주가 공통적으로 습관과 밀접하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펠릭스 라베송의 저작 습관에 대하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로서의 습관으로부터 출발해 사유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로로 저는 에토스로서의 습관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들레즈 하비투스와의 연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토르넬로의 에토스에 부분적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라베송의 습관. 라베송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충실한 사상적 후예인 동시에 베르그손에 큰 영향을 끼친 프랑스 생명 형이상학의 선구자입니다. 이 저작에는 아리스토텔레스뿐 아니라 당대 생리학, 의학에서의 예증이 풍부히 담겨 있습니다.
들레즈 연구가 그로치는 라베송 베르그손 들레즈를 생명 철학의 전통으로 엮는 이 독특한 연구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흐름이 습관을 기계적 질서로 축소하지 않고 미래로 열린 창조적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그로치는 새 사상가를 잇는 거시적인 연결성은 지적하지만 라베송과 들레즈를 잇는 비교와 대조점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라베송, 그리고 들레즈로 이어지는 궤적을 에토스와 관련한 습관 개념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리토르넬로의 시공간적 에토스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에토스와 헥시스, 습관에 대하여의 첫머리는 아리스토텔레스 기억론의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습관은 제2의 본성이다와 밀접한데요. 습관은 이미 어떤 본성이기에 여기서 습관이 바로 에토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좋은 행위를 축적하는 습관이 결과적으로 탁월한 품성, 즉 덕을 만듭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에토스의 의미를 보면 성격이나 품성을 이루는 에토스도 습관을 의미하는 에토스로부터 결과한다는 주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라베송 또한 반복적 습관을 통해 존재자의 품성, 나아가 삶이 공고히 방향지어진다는 입장입니다. 라베송은 습관을 일반적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성향이자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습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라베송 저작 제목의 습관, aptitude와 어원상 근접한 것은 알려져 있다시피 헥시스입니다. 헥시스가 라틴어 아비투스가 되니까요. 그런데 라베송의 헥시스가 아니라 에토스에서 출발한 이유는 헥시스가 에토스보다 더 협소한 의미, 즉 굳어진 경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라베송은 에토스에서 출발함으로써 습관을 발생시키는 반복적이고 역동적인 과정, 그로 결과한 존재 방식까지 더 넓게 아우르는 에토스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베송이 습관에 공존한 이중성에 특히 주목했다는 점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는 무기계와 유기계의 문턱에 습관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들레즈의 습관, 즉 하비투스의 산출 또한 생명계로의 임계점에서 일어나며 이 습관을 통해 유기적 존재자가 끊임없이 구성되어 간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에토스에 공존하는 이중성, 수동성과 능동성. 일상적인 습관에도 늘 이중성이 공존합니다. 이를테면 산책 중에 매일 접하는 소리, 사람들이 거니는 풍경 등을 받아들이는 데에 습관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어떤 형사는 갈고 닦은 촉과 감시관으로 평범한 거리의 풍경 속에서 범인을 습관적으로 가려낼 수도 있습니다. 라베송은 이중 전자를 획득된 습관, 후자를 형성된 습관으로 부릅니다. 획득된 이유는 바깥으로부터의 감각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데, 후자가 형성된 이유는 내적 동기로부터 튀운 적극적 행위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데에 초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중성이 공존하는 습관은 생명계에서부터 가능합니다. 그는 무상한 무기계의 반복인 관성, 그리고 살아있는 유기적 존재자의 반복인 습관을 구분하면서 무기계로부터 변화를 여과하는 능력이 생명체에 고유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듯 유기적 생명체에 형성된 습관, 에토스는 삶을 둘러싼 물질계와 조율하는 능력을 갖춥니다. 라베송은 유기적 존재자의 습관으로부터 내적인 시간이 도입된다고 언급합니다. 라베송은 수동성이 능동성과 하나의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어둠과 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합니다. 습관은 의식의 가장 밝은 지역들로부터 점차 내려오면서 그 빛을 자연의 깊이와 어두운 밤으로 함께 가져온다. 그것은 자신의 최후의 근거를 원초적 자연에 두고 있으나 획득된 본성 제2의 본성이다. 빛과 어둠은 정도 차이인 것처럼 라베송은 수동과 능동이 공존하는 습관, 즉 제2의 본성을 전개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입장이 존재론적 일원성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라베송은 습관의 수동, 능동이라는 측면이 생명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점을 보입니다. 이렇게 라베송이 생명계로부터 태동하는 시간의 문턱으로 습관을 바라본 것, 수동성을 배후에 두고 이를 조건으로 능동성으로 이행해 간다는 점은 들레즈가 시간의 생산 원리를 설명하는 방향과 공통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라베송, 그리고 들레즈로 이어지는 습관에 대한 사유에서 흥미로운 점은 언뜻 부정적인 고착화에 불과해 보일 법한 습관에서 변화를 새로 일으키고 그 변화를 존재자가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들레즈에서 이는 반복을 통해 차이를 일으키는 운동에 대한 사유로 펼쳐지는데요. 다음으로는 이 논의가 어떻게 들레즈 하비투스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들레즈의 하비투스. 들레즈에 따르면 유기체의 하비투스의 종합은 즉자적 반복에서 대자적 반복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추출하는 겁니다.
즉자적 반복에서 대자적 반복 사이에 거주하는 차이. 들레지에게 살아있는 존재자에 의해 여과되기 전에 즉자적 반복의 층위는 사유상관적이지 않으며 순간순간 생성하자마자 와해됩니다. 이 즉자적 반복은 서로 독립적인 항들, 예를 들어 A, B, A-B' 등의 나열입니다. 그러나 대자적 반복은 정신 안에서 이 항들을 무의식적으로 응축해 단속적인 A와 B의 항을 A, B로 서로 붙이는 사태입니다. 차이와 반복에서 이를 설명하는 대목에 흉이 소환되는데요. 흉은 개별항들의 계기들로 환원될 수 없었던 새로움을 일반성의 추출로 이해했습니다. A와 B가 A-B로 융합되어 A하면 B이다 와 같은 어떤 일반성이 정신 안에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반복은 일반성이 구성되는 숨겨진 기저인 것이죠. 이렇듯 다른 반복의 질서로 이행하면서 얻어지는 이 일반성은 곧 차이의 산출로 설명됩니다. 두 반복의 이행에서 습관이 차이를 도입합니다.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 어떤 차이, 새로운 것이 발생하는 것이다. A가 나타난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이제 B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반복의 대자적 측면이 아닐까? 반복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응시하는 정신 안에 차이나 변화를 끌어들이는 것은 반복이다. 습관을 통한 이 차이의 추출은 거주한다고 표현됩니다. 차이는 반복에 거주한다.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반복 안의 한 질서로부터 다른 질서로 옮겨가게 해준다. 이때 우리는 즉자적으로 와해되는 순간적인 반복에서 출발하여 수동적인 종합을 경유하고 이를 통해 능동적으로 재현된 반복으로 이행한다. 차이는 두 반복 사이에 있다. 이러한 수동적인 종합의 과정에서 산출되는 일반성으로서의 차이는 수축된 습관을 기반으로 아직은 애매하지만 미래가 어떠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감과 전망을 형성합니다. 이렇듯 응시, 수축이라 불리는 하비투스의 종합은 말추적 감각이나 지각의 층위를 넘어 유기체 일반의 존재를 미시적으로 정초해 나갑니다. 이를 애벌레 주체들이라고 일컬으며 들레지는 매 순간 주체화가 구성됨을 강조합니다. 이제 라베송과 들레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으면서 이 장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습관이 대자적 반복 안에서 차이를 산출해내는 생명체의 문턱이라는 점인데 유기체를 구성해 나가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습관이 수동에서 능동으로 이행하는 흐름에 있으며 이것이 생명체에서 차이, 즉 내적인 시간의 첫 도입이라는 점입니다. 공통적으로 습관의 반복은 오히려 어떤 변혁과 차이의 산출로 조명됩니다. 그러나 습관을 존재의 원초적 법칙으로 확장한 라베송과 달리 들레지는 기억으로서의 문해무신에 미래로서의 타나토스라는 각 시간의 종합까지 구분해 시간의 생산 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특히 그중 우리는 현재의 종합에 주목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현재의 정초. 이때 대자적 반복의 질서로 수축하면서 부지불식 간에 이루어지는 수동적 종합의 결과물은 이후 능동적으로 의식이 지성을 통한 추론에 사용할 재료가 됩니다. 즉 시간의 능동적 종합은 수동적 종합을 경유한 수축들, 그리고 의식적으로 기억, 재생한 반성적 결과물과의 연관성 속에서 현재를 지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과거와 미래의 수동적 수축 및 능동적 기억 및 재생이 현재로 융합되어 파악되는 한에서 현재가 어떤 종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로지 현재만이 실존한다. 종합은 시간을 살아있는 현재로 구성하며 과거와 미래를 이 현재의 차원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들레지는 첫 번째 종합은 습관의 종합이고 이 종합은 시간의 진정한 정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라베송과 들레지의 습관 개념을 살피면서 우리는 하비투스의 종합을 통해 시간적 배치물로서의 리토르넬로에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하비투스와 리토르넬로의 관계에 주목한 선행 연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는 하비투스를 통해 차이와 반복이라는 존재론적 운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비추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을 보이고자 합니다. 영토화하는 차이와 반복, 하비투스와 리토르넬로의 계승에 주목한 선행 연구. 하비투스, 즉 습관과 리토르넬로의 관계는 들레지 연구가 홀란드와 소바냐르그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홀란드는 들레지에서 습관의 수축이 리토르넬로에서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출하며 반복을 통해 자신의 길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는 점을 매우 온당하게 지적합니다. 다만 홀란드는 들레지의 초기 습관 개념이 리토르넬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바냐르그의 관련 연구는 리토르넬로와 습관의 종합을 명시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습관의 수동적 종합의 확장이 동물의 영토화 및 거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극히 마땅하게도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비투스에서의 차이와 반복의 운동이
어떻게 리토르넬로의 영토화 과정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데에 더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제 연구 또한 앞의 두 연구와 마찬가지로 차이와 반복의 반복적 수축, 그리고 1000개의 구원의 반복으로서의 리토르넬로의 계승관계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변별적으로 이 연구는 라베송을 경유하여 에토스로서의 습관에 함축된 사상적 궤적을 살피면서 이것이 리토르넬로로 이어지는 맥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리토르넬로가 반복적으로 차이짓는 하비투스의 운동의 측면을 가진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면서 위선행 연구를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비투스의 종합에서 차이와 반복에 따라 다양한 감각적 영토적 배치물인 리토르넬로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먼저 즉자적 반복에서 대자적 반복으로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반복의 두 질서가 있고, 다음으로 이 이행 과정에서 응시 수축하며 이루어지는 습관의 종합이 무수의 차이를 산출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영토화하는 리토르넬로는 즉자적 반복에서 대자적 반복으로 이행하는 반복구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이, 즉 새로운 일반성을 무수히 산출하는 하비투스의 종합이 이루어지며 끊임없이 애벌레 주체들이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리토르넬로의 예시를 통해 이 차이와 반복의 존재론적 운동을 적용할 것입니다. 들레즈는 파르네와의 인터뷰에서 트랄랄라라고 흥얼대는 자신의 습관을 리토르넬로로 예시하면서 이를 세 경우로 설명합니다. 30초 정도 짧은 인터뷰 영상인데 조금 끊기지만 한번 que je chantonne. Je dis je chantonne en 3 occasions. Je chantonne quand je fais une victoire et que j'essuie mes meubles. Il y a un fond radio. Bon. C'est-à-dire quand je suis chez moi. Je chantonne quand je ne suis pas chez moi et que j'essaie de regagner le chez moi, quand la nuit, l'heure de l'angoisse. Je cherche mon chemin et je me donne du courage en chantant tralala. Je vais vers. 그렇다면 하비투스의 첫 번째로 집에서 흥얼거리며 가구를 닫고 배경으로 라디오를 틉니다. 혼돈을 막고 정돈된 영토로 몰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집이고요. 바깥에서 안으로의 구심적 방향에 집중한 이 영토적 배치물의 형성은 둘러싼 혼돈을 경계지울 어떤 하비투스의 시작과 비견됩니다. 두 번째로 집 밖에서 집에 익숙한 느낌을 소환하면서 흥얼거리는 집으로 되돌아오기입니다. 이는 익숙한 리토르넬로를 흥얼거림으로써 어떤 안정감을 획득하고 경계를 통해 적절히 거르는 데에 초점이 있는 구심적인 내부 배치입니다. 이는 얼마간 내적으로 갖춘 하비투스, 즉 영토에서의 여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돈 속에서 길을 모색하며 스스로 독려할 때 안녕 나는 떠나라고 흥얼거립니다. 이는 속했던 영토적 배치물을 떠나 미지로 가는 원심적 운동으로 다른 배치들 간의 차원이기에 탈영토화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배치는 각각 하부 배치, 내부 배치, 사이 배치입니다. 1000개의 구원에서 리토르넬로의 새 역동 또는 배치가 언제나 공존한다는 점은 여러 차례 강조됩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하비투스의 운동은 새 배치 중에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영토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렇듯 집과 같은 탈영토적 배치물, 리토르넬로는 항상 상충하는 운동을 함축합니다. 앞에서부터 강조했듯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 즉 므네모시나와 타나투스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리토르넬로의 함축된 차이와 반복의 시간을 명료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세 측면 중 엄밀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영토화 측면에 분명히 더 가까운 것이 하비투스의 운동입니다. 요컨대 리토르넬로의 하비투스는 유기체가 수축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현재라는 자신의 영토 안으로 끌어안는 반복적인 차이의 산출 운동입니다.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리토르넬로가 함축하는 세 측면이 모두 유기체 주변에 배치된 것을 달리 재배치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콧노래가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이전에 어딘가에서 들은 이미 몸에 밴 곡조에서 변주된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리토르넬로가 불안감을 잠재울 익숙함에만 머문다면 구태의연하게 굳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리토르넬로는 상투적인 재생산의 리토르넬로, 정확히는 후렴구로 지칭됩니다. 이처럼 새로움으로 나아갈지 경화될지의 위험은 늘 공존하는데요. 습관은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차이의 모티프일 수도 있지만 고착화되어 중독, 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가며 작은 리토르넬로 하비투스.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라베송, 들레즈의 에토스를 살펴봄으로써 들레즈 리토르넬로의 현재성에 접근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들레즈 리토르넬로, 시공간적 배치물을 하비투스의 영토화 운동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주목한 하비투스의 종합으로 살펴본 영토적인 리투르넬로는 천계의 고원과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등장하는 리투르넬로의 두 구성 상태, 작은 리투르넬로와 큰 리투르넬로 중에 전자에 해당합니다. 작은 리투르넬로는 영토적, 구심적인 방향이 주된 상태라면 큰 리투르넬로는 도주의 선으로 우주로 도약하는 원심적 상태가 주를 이룬다고 구분되기에 그렇습니다. 요컨대 이 글은 작은 리투르넬로의 시간성을 하비투스의 영토화 운동으로 조명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등장하는 영토화의 예중 소라게의 집찾기 과정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체동물의 집이었던 조가비는 그 동물이 죽으면 소라게의 대위항이 된다. 소라게는 헤엄이 아닌 낚아채기에 적합한 그의 꼬리 덕분에 빈 조가비를 제 거주지로 삼는다. 해안가가 터전인 육지 소라게는 커져가는 몸을 알맞게 보호할 힘을 찾아다니죠. 널린 해양 쓰레기 덕분에 최근 3분의 2 정도가 자연물 대신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연구도 발표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병뚜껑이나 장난감이었다가 소라게 집으로 다시 영토화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